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68페이지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주제는 자료의 분류인데요. 오늘은 특히 텍스트 자료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9쪽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텍스트, 글자를 생각하면 돼요. 텍스트를 분류하는 수학적 방법을 이해한다. 여기서 나올 수학적 원리들이 크게 집합, 그리고 벡터, 집합과 벡터를 이용하여 텍스트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생각 열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 보니까 스피커가 나와 있죠. 네, 요게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 스피커에 질문을 하면 그 의도에 맞게 인터넷을 검색하여 우리에게 정보를 주거나 인공지능이 인터넷 기사를 정치, 사회, 생활, 정보기술, 스포츠 등으로 자동으로 분류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술은 인공지능이 어떤 자료를 이해해야 되냐면 텍스트 자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환율을 알려줘, 야구 경기 결과 알려줘, 오늘 날씨 알려줘와 같은 글자를 인공지능 스피커에 주입을 하고 있죠. 이 텍스트 자료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해하고 분류를 해야 그에 맞게 사람에게 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와서 계속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음식 주문,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한 후 리뷰를 이렇게 남길 거예요. 자, 리뷰는 온라인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건 구매, 식당 방문, 영화를 보거나 팬클럽에 가입해도 리뷰를 남깁니다. 댓글이라고도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리뷰를 점수로 혹은 별점으로 남기지만 우리가 만족한 정도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점을 이렇게 댓글, 문장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로 표현한다는 거겠죠. 인터넷 쇼핑 사이트 등에는 하루에도 몇만 건씩 이런 리뷰, 텍스트가 올라오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텍스트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댓글은 추천 안 함, 만족, 상품평도 만족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별로, 안 좋음, 만족, 추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배워본다는 얘기예요. 70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텍스트 자료에서 감성을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영화 리뷰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는데요. 영화 리뷰는 영화를 감상한 의견을 표현한 비정형 텍스트 자료입니다.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 성향과 같은 주관적인 텍스트 자료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중립적인지와 같은 감정을 파악하는 기술을 메모칠게요. 감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긍정, 부정, 중립 이런 걸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표 3-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댓글이 나와져 있는데요. 몇 개 정도 읽어볼게요. 한두 개. 정말 재밌게 본 영화. 짱. 최고로 좋다. 이러면 감정은 긍정이겠죠. 부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돈 아깝다. 인생 최악. 별로다. 이렇게 되면 감정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 부정, 중립에 해당하는 단어에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공지능은 3-1의 이런 댓글과 같은 여러 자료를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방을 만드는 거예요. 긍정 단어 가방, 부정 단어 가방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백 오브 월드라고 하는 이 단어 강방에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모여있는 긍정 단어 가방과 부정적인 단어들이 모여있는 부정 단어 가방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가방에 들어있는 지금 단어들이 긍정 단어 가방에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있겠죠. 부정 단어 가방에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걸 기본으로 마련해서 이제 새로운 문장이 인공지능에 입력이 됩니다. 새로운 문장이 입력되면 단어들을 분리하고 긍정 단어 가방과 부정 단어 가방에 포함된 단어들과 뭐하냐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문장에 포함된 감정을 판정하는데요. 이때 텍스트 자료들 사이에 유사한 정도를
이제 숫자로 수치화하여 나타낸 것을 우리는 유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도. 얼마나 비슷한지를 수치화시켜서 나타낸 것을 유사도라고 합니다. 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유사도는 서로 다른 두 문장이 얼마나 비슷한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분석 절차가 있는데요. 한번 보고 갈게요. 감성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댓글, 그리고 쇼핑몰 댓글 등의 새로운 자료가 이제 입력이 되면 그 문장에서 단어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제 뒤에서 나올 수학적 원리인 집합이나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미리 준비된 단어 가방과의 유사도를 구하여 감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인공지능이 어떤 문장을 입력을 해가지고 유사도를 파악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 유사도가 이제 집합을 이용한 거 71쪽에 나옵니다. 7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텍스트 분류에 사용되는 유사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총 3가지 유사도가 있는데요. 먼저 집합을 이용하는 유사도는 자카드 유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벡터를 이용하는 유사도는 2개가 있어요. 유클리디안 유사도와 코사인 유사도가 있습니다. 자, 집합을 이용하는 자카드 유사도부터 한번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드 유사도는 네모 한번 칠게요. 두 문장 사이에 어떤 단어의 비율을 찾을 거냐면 공통된 단어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단어들의 개수와 전체 단어의 개수의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분수가 쓰이겠죠. 그래서 자카드 유사도는 우리가 J, A, B, A랑 B라는 문장 2개가 있을 때요. A, B의 유사도를 포함하기 위해서 기호를 자카드 AB, JAB로 표시를 합니다. 구하는 공식은 이제 집합기호가 나와요. 자, 공식은 NA 합집합 B분의 NA 교집합 B예요. 여기서 N은 원소의 개수, 넘버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분모가 이제 합의 법칙이죠. 집합의 합의 법칙에 의해서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됩니다. 자, 자카드 유사도는 범위가 있습니다.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두 문장 A, B는 유사한 문장으로 생각하면 되고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하지 않은 문장으로 판별이 됩니다.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NA 교집합 B가 0인 경우, 특별한 경우 2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 경우는 A, B가 서로 소인 집합일 때예요. A, B가 서로 소인 집합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죠. 공집합이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분자의 NA 교집합 B가 0이 돼버리겠죠. 어떤 분수든 분자가 0이 되면 자카드 유사도가 지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특수한 경우로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경우예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 교집합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면 A랑 B의 집합이 서로 같은 겁니다. A랑 B의 서로 집합이 같다면 여기 있는 자카드 유사도의 공식이 약분이 돼버려요. 약분이 되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자카드 유사도가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0 이상 1 이하. 이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카드 유사도 A, B는 0 이상 1 이하가 돼요. 0인 거는 유사하지가 않다.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조금 문제를 풀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아래쪽을 보면 영화 댓글 X가 있는데요. 내가 선호하지 않는 장르라 지루한 영화이고 별로일 줄 알았는데 스토리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짱, 최고, 좋다, 재밌게, 괜찮은. 자, 여기 줄 그어진 단어들만 가지고 올게요. 이 단어들을 긍정과 부정 단어 가방의 집합으로 이제 유사도를 비교를 할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 긍정 단어, 우리 단어 영어로 얘기하면 포지티브죠. 다들 알 거예요. 요거의 약자, 포지티브의 약자 쓴 거고 네거티브죠. 네거티브의 약자 N을 쓴 거예요. 부정적이다 할 때. 자, 긍정적인 단어들 다 적혀 있고 부정적인 단어들 다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입력된 영화 댓글 X에 포함된 단어들의 집합 X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3개의 집합이 나오죠. 그러면 P라는 집합과 N이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 3개의 집합의 유사도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교과서 72쪽으로 가봅시다. 자카드 유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 긍정 단어 P죠. 그리고 우리가 접한 X, P와 X 사이의 교집합 부분이에요. 여기 나온 이 부분은 P 교집합 X가 돼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네거티브 부정 단어와 우리가 접한 X라는 단어, 마찬가지로 여기는 N 교집합 X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카드 유사도 P와 X 사이의 자카드 유사도는 NP 합집합 X분의 NP 교집합 X가 돼요. 원소의 개수죠.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여기 나온 전체 단어예요. 13개가 있어요. 하나하나 세어보면 13개고 교집합은 6개가 있죠. 6개. 13분의 6.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0.46이 나옵니다.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제2의 NX는 전체 원소의 개수 16개.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3개, 16분의 3.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0.19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X라는 단어 집합이 긍정 단어와 가까운지 부정 단어와 가까운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0.46, 0.19인데 아까 자카드 유사도 바로 앞 페이지로 돌아가면 자카드 유사도는 1에 가까울수록 문장이 유사하다 그랬죠.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로만 판단하면 0에 가까운 0.19와는 유사하지 않은 정도가 더 클 거고 0.46은 그래도 0.19보다는 더 1에 가깝죠. 그래서 이 X라는 단어 집합은 긍정 단어 집합과 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에 추가로 해서 이 감정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긍정인지 중립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자카드 유사도 PX에서 JNX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JPX에서 JNX를 뺐을 때 이제 상수 K가 나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수 K는 0.25를 많이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할 수는 있는데요. 0.25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JPX에서 JNX를 뺐을 때 0.25 이상이 되면 긍정, 마이너스 0.25와 0.25 사이에 있으면 중립, 마이너스 0.25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0.46에서 그러면 0.19를 빼면 0.27이 나오죠. 0.27은 1, 2, 3 중에 어디 속해요? 그렇죠. 1번에 속해요. 0.27은 0.25 이상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긍정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댓글 X에 담긴 감정은 긍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카드 유사도를 통해서 문장의 유사도랑 그리고 감정까지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위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 1번 해결하고 요거는 패들렛 포트폴리오 방에 해결한 것을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해주세요. 패들렛 포트폴리오에 과제 제출 통해서 출결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벡터를 이용한 유사도 안에는 아까 2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벡터의 반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2가지 방법을 유클리디안 유사도랑 코사인 유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클리디안 유사도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고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방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한 개 한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클리디안 유사도입니다. 자, 벡터 A는 이제 2가지 2차원 좌표 평면에서 벡터 A를 A1, A2라고 한다면 벡터 A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적혀져 있는 벡터 A가 벡터 OA죠. 여기 길이가 A1이고 여기 길이가 A2이기 때문에 이 벡터 OA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의해서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도 되고
원점 0,0과 A1, A2 사이 거리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 거리가 유클리디안 이라는 용어랑 이제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유사도의 이름을 유클리디안 유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클리디안 유사도는 그 거리를 이용하는 건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텍스트 자료 AB가 나타내는 위치 벡터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위치 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벡터 A는 벡터 OA, 벡터 B는 벡터 OB라고 생각을 해주고 각각의 성분을 A1, A2, B1, B2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벡터 A와 벡터 B 사이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벡터 B에서 벡터 A를 빼준 이 벡터의 유클리디안 이 벡터의 크기를 찾아주면 돼요. bekto의 크기, 벡터 B 빼기 벡터 A의 크기는 벡터 AB의 크기가 되고 우리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A1, A2와 B1, B2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그 벡터 AB는 여기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벡터 AB의 여기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사이 거리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거리 공식을 가지고 우리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겠죠. 루트 B1-A1 제곱 더하기 B2-A2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치 벡터 개념이 처음 나와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위치 벡터는 무엇이냐면 원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 OA를 점 A 위에 위치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위치 벡터를 통해서 벡터 AB의 위치 벡터를 통해서 벡터 AB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 AB는 여기 적어 볼게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벡터 OB에서 벡터 OA를 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벡터 OB에서 벡터 OA를 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벡터 OB는 우리 벡터 B라고 했고 벡터 OA는 벡터 A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크기를 구할 때 절대값만 붙여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가서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이 거리는 영어로 여러분 디스텐스죠. 디스텐스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D를 약자를 가지고 와서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D 벡터 A 벡터 B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지금 2차원에서 거리만 구했는데요. 이렇게 벡터들이 n차원까지 확장이 된다면 유클리디안 유사도 D 벡터 A 벡터 B는 벡터 B 빼기 벡터 A의 크기고 실제 거리 구하는 공식을 확장시켜서 공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4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이용한 감성 분석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유클리디안 유사도는 두 텍스트 자료의 유사도를 기하적인 거리의 개념으로 나타낸 수치이므로 0에 가까울수록 텍스트가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0에 가까울수록. 아까 앞에서 배운 자카드 유사도랑 조금 다르죠. 자카드 유사도는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나와요. 댓글 X가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 P 벡터 있고 부정적인 표현 N 벡터가 있어요. 벡터 3개가 나와요. 긍정적인 표현의 벡터는 벡터 P, 부정적인 건 벡터 N, 그리고 영화 댓글은 벡터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벡터들은 앞에서 우리 1단원에서 배웠어요. 빈도수 벡터예요. 예를 들어 긍정적인 표현에서 앞에 성분 순서대로 1, 1, 1, 1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 좋다, 괜찮은, 귀엽고, 최고가 한 번씩 쓰인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 빈도수 벡터인데요. 이제 거리를 구해볼게요. D, 벡터 P, 벡터 X. 벡터 P와 벡터 X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식을 루트에 전체 이제 빼기, 성분들끼리 빼서 제곱끼리 다 더해주면 되죠. 계산은 다 생략할게요. 그래서 루트 10. 여기 우리 벡터 표현을 해놨네요. 요거는 요거 참고하면 되고 요 밑에 있는 건 요거 구할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 표현과 댓글 X의 유사도,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찾을 때 요런 계산 과정을 보면 되고
부정표현과 댓글 x의 유클리디안 유사도는 우리 벡터 n과 벡터 x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답을 한번 볼게요. 긍정표현과 댓글 x의 거리는 루트 10, 부정표현과 댓글 x의 벡터 사이 거리는 루트 6이죠. 당연히 여러분, 루트 10이 루트 6보다 크죠? 이렇게 거리가 크면 유사도가 높아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론 한번 지어볼게요. 영화 댓글 X는 긍정 표현보다는 부정 표현과 더 가까우므로 부정의 감정을 담은 거예요. 루트 6이 더 작은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거리를 통해서 유사도를 판단하는 건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2번도 여러분 과제 해결하고 우리 패들렛에 업로드 해주세요. 과제 두 번째라고 적을게요. 과제 두 번째 패들렛 업로드 해주고요. 아까 앞쪽에 요거를 과제 1이라고 할게요. 과제 1 패들렛에 업로드 해주세요. 자, 일단 여기 74쪽까지 한번 끊을게요. 여기까지 듣고 과제 풀고 패들렛에 업로드 해주길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